이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네. 또 함께 또 한솥밥도 먹었는데 그분들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신지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한마디로 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금 막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거 모르고 작년에 국민의당 같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당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씩 언급하는데 예. 우리 안철수 전문가 김홍걸 의장님 오셨으니까 국민의당 이야기를 제발 내년 6월에는 이 안철수 전문가 안 해도 될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네, 안철수 전문가 아니시면 이 서당캐에서 잘 안 불러주실지 몰라요. 네, 그 현재 국민의당이 전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통합 반대 측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네. 뭐 가처분 신청은 이제 기각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결과는 우리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예측됩니까? 지금 오늘 5시 투표율이 16.96%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반대 그쪽 이제 통합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나쁜 투표. 예, 나쁜 투표. 참여하지 말자. 예. 근데도 이 정도면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어쨌든 이게 결론은 통합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통합. 예상하는데 지금 전문가 글쎄요. 근데 네. 뭐 어제는 굉장히 많이 네네네. 참여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참여할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해서인지 오늘은 별로 없는데 뭐 어차피 이건 요식 행위니까 뭐 또 전당대회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서로 싸움하다가 네. 결국은 어떻게 갈라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선거 전 대선 전까지는 문모닝이었는데 네. 요즘은 안모닝으로 네.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 그 제가 목포에서 네. 그 계란 투척 사건이 네. 있을 때도 이 옆자리에 계셨잖아요. 근거리에 네. 서 있어가지고 제가 네. 좀 그걸 봤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같은 당 이렇게 같이 했던 분인데 보고도 이렇게 멀뚱멀뚱 안철수 쳐다만 대표가? 닦아주고 보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닦아주기는커녕 가까이 가서 괜찮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미소를 짓진 않았죠. 네. 그거는 예, 네.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네, 표정에 대해서는. 근데 네. 그 박지원 그래서 전 원내대표, 네. 좀 더 서로 같이 있으면 더 추한 모습만 자꾸 나오니까 네. 빨리 이제 끝난 사이 결별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니,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네. 뉴스공장. 네네네. 뉴스공장이 오늘 오전에 아마 오늘 인터뷰를 하셔서, 인터뷰하셨죠. 예. 우리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네. 오염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차라리 연예인을 했으면 잘했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7개월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되면 네. 나라 망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선출돼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네. 그러셨는데 네. 너무 빨리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좀 안철수 대표가 하여튼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의원 수가 줄어들어도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높다면 네. 외연 확장에 성공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네. 이 세게 주장하고 있죠, 네, 지금. 수도권 젊은 정당으로 변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바른정당의 무슨 모임에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셨거든요. 네, 네. 막 거기서 막 안철수 화이팅 막 나오고 네. 네, 이미 통합됐어 거기. 아, 그래요? 저는 뭐 이 예언을 또 한 번 하자면 네. 한두 달 만에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더 못하게 내려갈 것이다. 합치면 한 지금 12% 정도인데 예, 예. 그보다 더 아래로. 예. 그리고 이 오늘은 좀 반어법을 자주 쓰게 되는데 네. 네. 소통과 화합의 정치인으로 유명한 네. 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이렇게 합쳐지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저주인데. 근데 김홍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잘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흔히 김홍걸의 저주라고 하지. 네. 그 이번에 가처분 신청에 서명한 통합반대 의원들이 주로 이제 호남 의원을 네. 주축으로 해서 한 20여 분 정도 됐죠. 네. 그 통합 반대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고요. 그 20명의 의원들이 실제로 그 국민의당의 네. 주도적인 그쵸. 네, 네. 세력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예. 거기는 뭐 통합 반대파당이 또 새로 출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국민들은 솔직히 네. 어느 쪽 반대파와 찬성파가 국민의당에서 몇 명씩 갈라지느냐. 솔직히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네. 제발 그만 추한 꼴 그만 좀 보여줬으면 네. 좀 조용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실 텐데 네. 네. 굳이 분석을 하자면 네. 이제 결국은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네.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문제인데 네. 이제 제가 안철수 대표 입장이라면 네. 그냥 이 보기 흉한 모습 보여주지 말고 싫다고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있어 봐야 맨날 싸움만 하지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럼 출당을 시키는 거. 그런 거라도 그러면 해주는 의원직은 게 유지된다면서요? 정치 도의상 예, 서로 깨끗하게 이혼해라 이거죠. 네. 지저분한 꼴을 보이지 말고. 제가 오늘 점심에 이제 언론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 그 20여 명의 그 통합 반대 측 네. 중진 의원들, 네, 호남을 기반한 중진 의원들이 조금 그 목리나 그런 네. 어떤 그 강경한 입장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대요. 아, 그래요? 몇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통합이 되면 네. 잔류할 수 있는 의원들도 또 늘어날 수 네, 있는. 늘어날 뭐 것이다. 주승용 의원 같은 분은 네. 솔직히 그 탈당, 복당 뭐 네. 해서 경력이 화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탈당엔 지쳤다. 어느 쪽으로 기울든 네. 자기는 안 움직이겠다. 뭐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도가 나왔나요? 아니면 전원인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네. 비슷한 보도도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기자분들도 얘기가 지금 강경한 입장의 몇몇 중진들이 네. 결국은 몇 분들은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잔류해서 또 바른정당과 통합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또 그 예언하셨어? 얘기죠. 아니 한두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네. 당에 그 당 의원들의 모토는 네. 나만 살고 보자. 당이야 어떻게 됐던 네. 나부터 살고 보자기 때문에 네. 이 행동 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아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통합 직전이나 통합 네. 되자마자 이제 여론이 발표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가.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2% 이상 네.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의원들이 잔류할 가능성이 그러겠죠. 높죠. 그러니까 네. 나만 살고 네. 보자. 이제 김홍고 의장님 말씀처럼. 근데 결국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통합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끝까지 네. 그 반대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포트피플 되는 건데. 네. 글쎄 이 정당사에 네. 없었던 정말 희한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0명이 되면, 그러니까 20석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 되는 거 교섭단체 또 아니에요? 신당을 만들까요? 그럴 아니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으로 있는 거는 그렇죠. 불편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20석이 안 되고 뭐 한 14석 정도 된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겠네. 할 그렇죠. 데가 없는 거 못 아니에요? 나가죠, 그러면. 네. 안에서 그럼 반대하는 그들은 그냥 포트피플이에요? 네. 그냥 배 타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정말 이런 일은 유례 없는 네. 결례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전혀 체질이 다른 이 바른정당과 네. 국민의당 통합도 흔치 않은 일이고 예. 일단 안철수 대표 같은 정치인이 우리 역사상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 힘든 거죠. 아마 네. 전문가들 중에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 없을 겁니다. 네. 네.
바른정당도 이제 자한당으로 또 복귀한 세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은 그 지역의 기반 때문에 뭐 네. 영남 이런 기반 때문에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자한당으로 복귀하려는 세력이 네. 있고 그렇죠. 국민의당은 또 바른정당으로 복귀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게 다 이렇게 꼬여 있는데 국민의당도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올려놓은 분도 있지 있죠. 않을까요? 있는데 그렇죠. 이 지금 이 안철수, 유승민 그 두 의원의 지금 생각은 2등을 하겠다는 거지. 지금 자한당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예, 이득하겠다는 보수 거지. 경제. 예. 예. 그 홍준표 대표가 점점 네. 이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을 네. 아주 극우로? 극우만 예, 예. 남도록 네. 예.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니까 네. 외연 확대는 전혀 안 되고 하니까 보수 쪽에서 이탈이 많다 네. 이렇게 보고 그쪽을 우리가 다 끌어오자 네.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계산은 계산이고 현실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 네.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나 그쪽이나 어차피 합당해서 잘 된다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네. 그래도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한번 시도나 해보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은 조용히 있더라도 가만 보니까 했는데 신통치 않다 효과가 이러면은 에이 역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자 네. 이럴 사람도 나올 수 있죠. 그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극우 성향이지만 예. 또 이제 극우 정당을 말은 뭐 신보수 만들겠다고 네. 근데 극우 정당을 표방하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자기 같은 극우를 만나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연이잖아요.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쫓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극우가 네. 통제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홍준표 대표 뭐 잘 극우 정당 잘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친 이제 새 정당이 네.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성과를 좀 낼 수 있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네.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금 2위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영남에서는 그 새로운 정당이 이제 지키는 거? 1위를 좀 해서 네, 네, 몇 네. 군데 좀 지방선거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네. 또 수도권에서는 기초의원들이 뭐 주로 중대선거구제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서도 이제 몇 석을 좀 만들어내겠다. 네. 이런 의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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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데 이번에 보니까 그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홍정욱 그 전 네.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영입하려는 그 안대희 네, 대법관도 안대희. 불출마하겠다고 뭐 해서 장재현 의원 친형. 예, 네. 예,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선거 전략에 이제 한국당 쪽이 좀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흐름은 2020년 총선 때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는 뭐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쳐진 새 정당이 여기는 이제 그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정도만 어느 네. 정도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나 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홍걸 의장님은 1부 마치시고 네. 다시 또 이제 1부로 가셔야죠. 네. 2017년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작년에 이제 촛불 집회에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큰 힘을 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정권 교체가 되고 이제 하나둘씩 적폐청산이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내년에는 또 더 우리가 기대하던 성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외교 안보 문제, 이 남북 관계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이 개선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성과라도 내년 이맘때는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네. 그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2018년도 네. 마지막 방송에 이제 김홍걸 의장님 네. 나와서
내년에 북한, 각오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 개성공단이 네. 다시 이제 부활을 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 많이 네.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네. 저는 말씀-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꼭 있었어요. 만나 뵙게 진작에 좀 되면. 하시지 방송 마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태클을 거시네요.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님들 있잖아요. 예. 다 호남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 이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예. 또 함께 또 한솥밥도 먹었는데 그분들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한마디로 네. 자업자득이다.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금 막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거 모르고 작년에 국민의당 같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알지만 안철수 대표는 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필요하고 지역 기반이 필요하고 또 뭐 호남 쪽 의원들은 당을 만들려면 대권 주자급이 하나쯤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런 척하면서 손을 잡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용 가치가 서로 떨어지니까 이제 막 추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연연하고 네. 이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이 도의와 이 대의를 버리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네. 오래 못 간다. 또 남을 비난해가지고 얻어지는 반사이익만 가지고 정치하려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네. 하는 교훈을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해 네. 주셨네요. 통합 반대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고요. 그 20명의 의원들이 실제로 국민의당의 네. 주도적인 그쵸. 네, 네. 세력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예. 거기는 뭐 통합 반대파당이 또 새로 출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국민들은 솔직히 네. 어느 쪽 반대파와 찬성파가 국민의당에서 몇 명씩 갈라지느냐. 솔직히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네. 제발 그만 추한 꼴 그만 좀 보여줬으면 네. 좀 조용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실 텐데 네. 네. 굳이 분석을 하자면 네. 이제 결국은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네. 어떻게 나눠 갖느냐가 문제인데 음. 이제 제가 안철수 대표 입장이라면 네. 그냥 이 보기 흉한 모습 보여주지 말고 싫다고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있어 봐야 맨날 싸움만 하지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럼 출당을 시키는 거. 그런 거라도 그러면 해주는 의원직은 게 유지된다면서요? 정치 도의상 예, 서로 깨끗하게 이혼해라 이거죠. 네. 지저분한 꼴을 보이지 말고. 제가 오늘 점심에 이제 언론 이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네. 또 함께 또 한솥밥도 먹었는데 그분들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한마디로 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금 막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거 모르고 작년에 국민의당 같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당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씩 언급하는데 예. 우리 안철수 전문가 김홍걸 우리 의장님 오셨으니까 국민의당 이야기를 제발 내년 6월에는 이 안철수 전문가 안 해도 될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네, 안철수 전문가 아니시면 이 서당캐에서 잘 안 불러줄지 몰라요. 네, 그 현재 국민의당이 전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통합 반대 측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네. 뭐 가처분 신청은 이제 기각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결과는 우리 이윤영 소장님 어떻게 예측됩니까? 지금 오늘 5시 투표율이 16.96%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반대 그쪽 이제 통합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나쁜 투표. 예, 나쁜 투표. 참여하지 말자. 예. 근데도 이 정도면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어쨌든 이게 결론은 통합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통합. 이상한데 지금 전문가 글쎄요. 근데 네. 뭐 어제는 굉장히 많이 네네네. 참여를 했는데 그쵸. 근데 참여할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해서인지 오늘은 별로 없는데 뭐 어차피 이건 요식 행위니까 뭐 또 전당대회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서로 싸움하다가 네. 결국은 어떻게 갈라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선거 전 대선 전까지는 문모닝이었는데 네. 요즘은 안모닝으로 네.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 그 제가 목포에서 네. 그 계란 투척 사건이 네. 있을 때도 이 옆자리에 계셨잖아요. 근거리에 네. 서 있어가지고 제가 네. 좀 그걸 봤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같은 당 이렇게 같이 했던 분인데 보고도 이렇게 멀뚱멀뚱 높다면 네. 외연 확장에 성공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네. 이 세게 주장하고 있죠, 지금. 수도권 젊은 정당으로 변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바른정당의 무슨 모임에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셨거든요. 네, 네. 막 거기서 막 안철수 화이팅 막 나오고. 네. 네, 이미 통합됐어, 거기. 아, 그래요? 저는 뭐 이 예언을 또 한 번 하자면 예. 한두 달 만에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더 못하게 내려갈 것이다. 합치면 한 지금 12% 정도인데 예, 예. 그보다 더 아래로. 예. 그리고 이 오늘은 좀 반어법을 자주 쓰게 되는데 네. 예. 소통과 화합의 정치인으로 유명한 네. 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이렇게 합쳐지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저주인데. 근데 김홍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잘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흔히 김홍걸의 저주라고 하지. 네. 그 이번에 가처분 신청에 서명한 통합반대 의원들이 주로 이제 호남 의원을 네. 주축으로 해서 한 20여 분 정도 됐죠. 네. 좀 안철수 쳐다만 대표가 닦아주고 보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닦아주기는커녕 가까이 가서 괜찮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미소를 네. 짓진 않았죠. 네. 그거는 예, 네.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네, 표정에 대해서는. 근데 네. 그 박지원 그래서 전 원내대표, 네. 더 서로 같이 있으면 더 추한 모습만 자꾸 나오니까 네. 빨리 이제 끝난 사이 결별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니,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네. 뉴스공장. 네네네. 뉴스공장이 오늘 오전에 아마 인터뷰를 하셔서, 인터뷰하셨죠. 예. 우리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네. 오염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차라리 연예인을 했으면 잘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7개월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되면 네. 나라 망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선출돼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네. 그러셨는데 네. 너무 빨리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좀 안철수 대표가 하여튼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의원 수가 줄어들어도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